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5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올해 개축력 양력으로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 2022년 1월 1일 양력이 되겠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력 1월 1일 날 명리학에서는 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력 2022년 1월 1일이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 4일 입춘이 되어야지만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말 연초 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수라고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수라고 해서 이제 사주를 이제 자기 이제 운세를 보죠. 사주라고 하는 것하고 신수라고 하는 것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반적인 짜임, 사주의 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격군 어떻게 되고 금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사주의 전체적인 짜임과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는 대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대운을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돼 있고 대운의 흐름은 어떻게 간다. 즉 8대운이 기해대운은 어떨 것이고 무술대운은 어떨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28 정유대운 때는 어떨 것이고 뭐 중후반이 됐을 때 운세는 어떻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주로 운세를 살 때는 초년에 좀 어려우니까 이때 어렵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올 좋은 대운을 갖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초년 운이 좋은데 말년 운이 좀 안 좋은 사주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초년에 적덕이라고 하죠. 덕을 많이 쌓고 이때 또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세이빙을 해놔야 되겠죠. 집을 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딱 토지를 구매를 해놔서 이후에 자기가 운세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사주의 짜임과 그 다음에 대운의 전체적인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종명운까지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의 운세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라고 하면 신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39이다. 38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가 이제 38 되면 병신대운으로 들어오면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개축년이다 아니면은 이민년이다라고 봤을 때 병신대운에 운이 접어들었을 때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개묘년이라고 하는 그 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안에서 또 월운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은 어떻고 4, 5, 6월달은 어떻고 이렇게 한 해의 운세를 보는 것을 우리가 신수를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명리학을 접해서 운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연마다 해마다 자 내년에 제가 어떨까요? 요거는 사주가 아니라 그 해 신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혼동한 그냥 뭐 이게 구분하지 않고 사주 본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주는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신수는 그 한 해의 흐름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월 1일이 연이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 된다.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볼 사주는 사주 명식은 개수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 용어 정리하면 다 이렇게 사주하고 명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기둥이죠. 연주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월주라고 하는 기둥, 일주라고 하는 기둥, 그 다음에 시주라고 하는 기둥, 요거를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두 글자씩 들었죠. 둘. 그래서 글자가 8글자. 그래서 내 기둥에 그 다음에 8글자라고 해서 사주 8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 어떻게 짜여져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 똑같다라고 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시주가 없을 때는 사주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삼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시를 잘 모른다 이럴 때는 사주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의 명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명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주 명식 내지는 그 사람의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묻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의 명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타당한 용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말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자, 어저께는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거, 임이라고 하는 글자 뭐라고 했습니까? 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개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양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음수인데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됩니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성향이 다르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도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잔잔한 물을 마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폭포수의 활동적인 움직이는 물을 마시는 거하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운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이가 성향이 좀 거칠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너무 고잡스럽다 그러죠. 그런 애들은 물을 마실 때도 막 움직이는 물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정수기에서 받아놨다가 조금 한 1, 2분 있다 물을 고요하게 안정시킨 다음에 그런 물을 차분하게 먹이면 애들도 그런 물에 감흥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거칠고 이렇게 애들을 막 이제 물도 폭포수 갖다가 이렇게 막 떠다 먹이고 가면은 더 안 좋겠죠. 오히려 조용한 애기는 이제 물이 막 움직이는 펠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생수 같은 걸 먹이면 더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도 감흥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했죠. 정화수.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화수거든요.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돈 없고 그랬을 때 뭐 대가댁지 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 뭐 고기 사다가 뭐 그 걸판지게 그 제사상 차려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죠. 초라도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하늘에 바칠 것이 없으니까 새벽같이 아주 잔잔한 물을 갖다가 이게 한껏 맑고 깨끗한 걸 딱 떠다가 하얀 그 사발에 떠다가 초 2개 켜놓고 치성을 드리죠. 그 정화수가 뭐예요? 막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누구도 건들지 않은 아주 잔잔한 물을 갖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딱 떠다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정화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적이죠. 활달하게 움직이는 것,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 바다는 잔잔할 것 같은데 쉼 없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강은 계속 흘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 같은 경우도 잔잔할 것 같지만 바람 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 호수 같은 경우도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이런 음수는 되게 정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이렇게 흐른다 하더라도 매우 잔잔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손 대기 참 미안할 정도로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물 있죠. 이게 바로 개수, 대표적으로 정화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로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옹달샘, 맑고 깨끗한 옹달샘 같은 것이고, 임수 같은 경우는 동적이고 왕한 물이기 때문에 충분지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이 범람하거나 내지는 뭐라 그러죠?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동적인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적이고 매우 고요한 물이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지성 같은 거는 없고요. 오히려 청징함이 핵심이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 그것에 대한 가장 엑기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이 이 개수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수가 돼서도 안 되고요. 흙이 많아서 매몰이 돼도 수로서의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사주국세를 따른다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해도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개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하고 목을 봐서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신금, 음금인 신금으로서 개수를 새겨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 간목을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치용하는 것이 개수의 핵심적인 사주 용신 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치하는 글자죠. 여기 연지 밑에 있는 이 글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연지가 되는 것이고, 일에 있으면 일지가 되는 것이고, 시에 있으면 시지가 되는 것이죠. 원래 밑에 있는 것이 월지 내지는 원령이면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의 아주 큰 사주로 볼 때 가장 중시봐야 될 두 축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령이면서, 이 왕세와 한열은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잘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오행이 모두 갖춰서 중화를 이룬 것도 좋지만은 필요 없는 오행이 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3개의 오행이 있을 수도 있고 4개의 오행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뭐 오행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있는 오행이 서로 중화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주가 5개의 오행이 다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있어서 중화만 잘 되면 되는데 5개의 오행이 모두 있어 가지고 서로 상충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쁜 오행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에 해당이 되죠. 계절이기 때문에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 거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니까 적당한 기후를 유지하는 것도 만물,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큰 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만물에는 여러 가지 동물, 식물, 사람들도 삽니다. 근데 이 모든 종족 중에서 현재 가장 왕성한 힘을 띠고 있는 게 뭐예요? 따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숲도 많이 훼손도 하게 되고 자연을 많이 파괴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어떤 생태계들을 인간들이 많이 또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도 있고, 물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롭게 생겨나는 어떠한 동식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한 종족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구가 인간 위주로 돌아가니까 뭐 살기 좋은 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든가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철천지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도 너무 인간의 어떤 세력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이 무너지게 되면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도 역시나 존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죠, 이산화탄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열대화 되다 보니까 그거 다 인간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이제 뭐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막화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때 큰 넓은 대륙이 거의, 몽골 같은 경우는 영토의 한 60%, 70%가 거의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 모래머지들이 또 우리나라 한반도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세인 거예요, 왕세. 그래서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두 축을 놓고 이상한 신살들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주 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깊이가 없어지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이렇게 속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죠. 해자축 월은 모두 겨울입니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겨울인데, 해월은 초동, 초겨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아니라 가운데 꼈죠. 해하고 축하고
하고 가운데 있는 겨울이라 중동이면서 음기가 가장 강한 그런 계절이면서 여기는 수왕절, 오행으로는 수가 가장 왕한 계절입니다. 제가 왕세로 보라 했죠. 이때는 수가 너무 왕하고 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물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은 수가 왕하면서 매우 춥기 때문에 왕한 수를 갖다가 절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운 것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원령만 딱 봤을 때 눈치를 채고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해자 주월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추운 겨울에 난방, 즉 온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느 일간이든 필요한 것이고, 이때 화는 양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화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 충분한 조우라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보겠고, 화가 1점 있거나 화가 2점 정도 있으면 아직은 한겨울에 추위를 갖다가 완전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주반대 해자축이라 하더라도 화가 간지로 한 4점 정도 된다, 4점 이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운은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 겨울이지만 겨울이라 하더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그때는 다시 수가 살아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가 있잖아요. 한열의 평가, 왕세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운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은 그렇고, 수왕절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어저께 임수도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 해서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했고요. 임수는 특성상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간 임수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일간이 이렇게 개수였을 때는 임수하고 개수하고 금방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향이 다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에 해당이 되고, 핵심은 청징함을 좋아한다,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둔다라고 하면, 자월의 개수가 왕하더라도 뭘 쓰면 안 된다?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는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이렇게 쓰기는 쓰지만, 이거는 개수를 갖다 제방한다라기보다는 이때 쓰는 무토는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개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무토가 없게 되면 개수하고 임수하고 섞여버리게 되면 바닷물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하고 섞이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바닷물하고 섞이면 좋을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월에 해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임수 투출하는 경우에는 무토를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개수를 제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임수가 없으면 모두 쓰지 않는다. 임수가 없으면 무토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물이 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물이 얼게 되면 물로서의 용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을 녹여주고 저 자월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월은 수가 왕하지만은 병화는 자월의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해월의 화는 절지가 되고요, 자월의 화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천간에 간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지로 이렇게 인목이 있어도 나쁘지 않고, 내지는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등이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화가 이렇게 있다, 이것도 모양상은 병호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좌우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못하고요. 4화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병화 사이에 붓을 두고 또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화가 3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구조는 나쁘지 않고, 이 정도만 얻는다 하더라도 물이 얼지 않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개수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 말씀드렸죠. 해자월에 수가 왕할 때, 내지는 신월이라든가
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수국을 이루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부득이 임수 때문에 무토를 쓴 것이지 계수 때문에 무토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월의 계수 병화가 관건이 되겠고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으면 금상첨화인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간이라고 하는 계수는 음에 해당되는 수가 되겠고요. 자수도 본체는 양이지만은 쓰는 건 음으로 쓰다. 이 자수의 본기가 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건 음으로 쓰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되겠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인데, 계수가 음을 보게 되면 전부에 비견을 보죠. 그래서 계수가 자월에 태어난 걸 사람들이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요. 계수가 수왕절인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는 걸록격으로 봅니다. 걸록격.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는 양간이었기 때문에 자수가 양인격이 되지만, 계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계수가 자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걸록격이고요.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는 뭐예요? 자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뭐가 되죠? 묘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 무토는 이거는 같이 뭐냐면 오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수가 자수가 양인이 된다는 것은 자중 개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묘가 양인이 된다는 것은 묘 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오를 봤을 때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 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 유금을 봐서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묘가 양인이 아니라 묘 중에 있는 모가 양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양인은 뭐냐면 나중에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수일간일 때 양인격이라고 했죠.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 개수는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양인 개수, 양인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고, 양인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양인의 극광함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간목이 묘월이 되는데 묘 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냥 겁재가 아니라 그런 양인 겁재가 투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일간이 왕한사주고, 임수 같으면 무토병을 쓰지만 개수는 화를 쓰고 목을 쓴다. 목과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사주 배합법인데, 현재 축토를 봤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죠. 다른 말로 편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토국석, 일간을 극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축토가 월지 있는 자수를 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자축 합 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원령 자체가 수왕절이기 때문에 준방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합수가 된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칠살 편관이지만은 오히려 수로 화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이 토인 칠살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 연간에 월간의 경금, 이렇게 연간의 신금이 이렇게 있어서 다시 금이다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월의 개수가 더욱더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럼 자수가 얘하고도 합을 하고 얘하고도 합을 해서 얘도 수가 되고 얘도 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 축토는 얘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칠살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물론 또 개수가 일제 축토를 가지고 있어서 개축일주가 되면 신경이 예민하고 그럴지라도 경금 자체가 있어서 이 축토도
토생금에서 금생술에서 화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이렇게 자축합수가 됐든 개축 축토를 보게 되면 일단 개수가 토기가 있게 되면, 토의 기운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없지 않아 있다. 그냥, 즉 어떤 때냐면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미토가 왔을 때는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이 토가 충미충이 되면서 토가 뭐예요? 앉아 있었던 흙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흙탕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원국에서라도 이렇게 미토가 오게 되면 충미충이 있던데,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만 이 토는 얘하고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가 탁수가 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원국에서도 잘 모르는데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충이 되는지 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이런 걸 잘 봐야지만 이 사람이 요 때 가서 좋을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형충회합의 이론, 천간의 생극재화의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주의 길흉화복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후도 매우 시급하다. 이 정도 되면 뭐예요? 토, 금, 수가 서로 엉켜서 얼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화가 있어서 일단은 해동이 되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질 수 있다. 금난수온 할 수 있다. 뭐 해야지?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엄동설안에, 전국이 땡땡땡땡 어는 그러한 시국에 태어났죠. 금이 2개 있어 수를 생하고요. 축토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축토는 자축합 수가 돼서 수를 생할 뿐이고, 달리 보면 토생금에서 수를 생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일주 지 자체도 축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것 같은데, 역시나 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옹달새 밑에 진흙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을미대운 미토가 와서 충미충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토가 어떻게 돼?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면 토가 움직이게 되면 개수가 탁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생시에서도 이렇게 기미시가 되면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를 보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빈시 같은 경우 제가 왜 봤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습니다.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본기는 간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인 이면은 이 간목은 인의 본기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돼서 간목이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씨앗 불씨를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괜찮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설에서 인중에 있는 병화,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화운이 오거나 아니면 뭐 병화가 다시 투출하거나 하게 되면 이 사주는 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을묘시가 됐을 때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묘목과 을목은 승목에 해당이 되고 지장간으로 또 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죠. 자, 병진시 됐을 때는 어떨까요? 병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천간으로 투간은 됐지만은 병화일간의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매우 있는데 모양만 있는 그런 국세로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저 화가 살아나면 상관이 없지만은 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지 못하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있어도 그 용도가 크지 못한 그런 경우, 차라리 없으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있는데 쓰지 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됐을 때는
뭐 사회 뿌리든 정화 이렇게 투출돼서 정화로 좋아하더라기보다는 정화로는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에어컨과 같죠. 겨울에 에어컨과 같죠. 에어컨을 꺼버려야죠. 빨리. 그래야 한기를 생하는 것을 막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 지지 있지만 이렇게 정사 이렇게 한 기둥으로 화가 있게 되면은 정사 화의 기운이 이렇게 썩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사시가 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오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우화를 받습니다만 무오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투출돼서 그 뭐예요? 개수를 갖다가 뭐 토다 매금이죠. 또 토가 많아서 수를 갖다가 매몰시켜주는 그런 역할. 선생님 수가 이렇게 왕하고 금도 있는데 매몰이 될까요?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축 5에 뿌리던 무토는 물론 경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한다 하더라도 개수가 완전 매몰돼서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개수가 심각한 못 된다. 엄청난 흙탕물은 될 수 있다.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 경신신유시가 되면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져야지만 저 인성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사시가 가장 좋은 생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정도, 병진시는 운은 무조건 모든 생시가 뭐예요? 어떤 생시든 간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임자시라든가 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윤하격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금운이 좋지만은 만약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서 해동이 되어야 되고 무토기 또 투출되는 것은 역시나 개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